어머니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군요.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순자는 부엌 문턱에서 얼어붙었다. 며느리의 등 너머로 보이는 휴대폰 화면, 그리고 그 화면을 급하게 끄는 하얀 손. 서영이 황급히 돌아섰을 때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다. 누구랑 통화했어? 순자의 질문에 서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대답 대신 침묵이 흘렀다. 길고 무거운 침묵. 서영은 고개를 돌려 싱크대로 향했다. 아무도 아니에요. 스팸 전화였어요. 거짓말이었다. 순자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30년 넘게 사람을 대해온 순자의 눈은 그런 것쯤은 쉽게 간파했다. 며느리는 뭔가를 숨기고 있었다. 그것도 아주 큰 무언가를. 이 모든 것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훈이 서영을 데려와 소개했던 그날. 순자는 예비 며느리의 첫인상이 좋았다. 단정한 옷차림, 공손한 말투, 차분한 태도.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따뜻했고 순자는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하지만 신혼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한 그날부터 순자는 알 수 없는 위화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서영은 완벽했다. 너무 완벽했다. 집안일은 흠잡을 데 없이 처리했고 시어머니에게 불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아침마다 정갈한 식사를 준비했고 빨래와 청소는 순자가 신경 쓸 필요가 없을 만큼 깔끔했다. 하지만 그 완벽함 속에는 온기가 없었다. 마치 프로그래밍된 기계처럼 서영은 며느리의 역할을 수행했을 뿐 가족이 되려 하지 않았다. 순자는 지금 서영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다.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는 며느리의 어깨는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물소리만이 요란하게 부엌을 채웠다. 순자는 한 발짝 다가갔다. 서영아, 네. 어머니 대답은 즉각적이었지만 서영은 돌아보지 않았다. 계속 그릇을 닦았다. 순자는 며느리의 옆에 섰다. 요즘 힘든 일 있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그냥 요즘 잠을 못 자서 그래요.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그 말이 순자의 가슴을 찔렀다. 걱정하지 말라니. 시어머니에게 며느리가 할 말이 그것인가. 순자는 서영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서영이 재빨리 손을 빼며 물기를 닦았다. 어머니, 제가 마저 할게요. 편히 계세요. 거절이었다. 부드럽지만 단호한 거절. 순자는 할 말을 잃고 거실로 나왔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지만 화면 속 내용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은 온통 방금 전 그 전화 통화로 가득했다. 어머니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군요. 대체 순자가 모르는 게 뭐란 말인가. 순자는 리모컨을 꽉 쥐었다. 며느리는 분명 뭔가를 숨기고 있었다. 그것도 지훈과 함께, 아니면 지훈조차 모르는 무언가일 수도 있었다. 순자는 불안감이 밀려왔다. 이 집에 비밀이 있다. 자신만 모르는 거대한 비밀이. 오후가 되자 순자는 빨래를 개러 베란다로 나갔다. 햇볕에 말린 옷들에서 좋은 냄새가 났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지훈의 셔츠를 개다가 순자는 주머니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바닥에는 작은 영수증이 있었다. 순자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대학병원 마이너스 진료비 영수증. 날짜는 일주일 전이었다. 순자는 눈살을 찌푸렸다. 지훈이 병원에 갔었다고? 아픈 데가 있었나? 순자는 급히 거실로 나가 서영을 찾았다. 서영은 청소기를 들고 방을 청소하고 있었다. 서영아, 지훈이 요즘 어디 아파? 서영의 손이 멈췄다. 청소기 소음이 멈추자 침묵이 흘렀다.
서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순자를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당황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병원 영수증이 있던데 일주일 전에 대학병원 갔었잖아. 서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입술을 깨물었다. 순자는 한 발짝 다가갔다. 무슨 일이야? 지훈이한테 무슨 일 있는 거야? 정기 검진이었어요. 회사에서 하는 거요. 아무 이상 없대요. 또 거짓말. 순자는 확신했다. 며느리의 떨리는 목소리, 피하는 시선, 창백한 얼굴, 모든 것이 거짓말을 증명하고 있었다. 정기 검진을 대학병원에서 해? 회사에서 지정한 병원도 아니고 특별히 정밀하게 하고 싶어서 했대요. 괜찮아요, 어머니. 순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물어봤자 진실을 말하지 않을 것이 뻔했다. 서영은 다시 청소기를 켰다. 요란한 소음이 대화를 차단했다. 순자는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다. 침대에 앉아 영수증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진료 과목은 적혀 있지 않았다. 하지만 금액이 만만치 않았다. 단순한 검진 비용이 아니었다. 순자는 손을 떨며 영수증을 서랍에 넣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불안과 의심이 뒤엉켰다. 저녁이 되어 지훈이 퇴근했다. 순자는 아들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다. 피곤해 보였지만 아픈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그런데 서영이 지훈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다. 평소보다 더 조심스러웠다. 지훈의 가방을 받아주고 물을 따라주고 소파에 앉히는 모든 동작이 간병인 같았다. 아들, 요즘 어디 불편한 데 없어? 순자가 물었다.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없어요. 엄마 왜요? 그냥 얼굴이 피곤해 보여서. 요즘 일이 좀 많아서 그래요. 괜찮아요. 지훈은 웃었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억지스러웠다. 순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는 동안 순자는 지훈과 서영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눈빛의 교환, 미세한 고갯짓, 조심스러운 침묵. 순자는 그 모든 것에서 소외되어 있었다. 밤이 깊어졌다. 순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되짚었다. 아침에 그 전화 통화, 병원 영수증, 서영의 거짓말, 지훈의 피곤한 얼굴. 모든 것이 퍼즐처럼 흩어져 있었지만 완성된 그림은 보이지 않았다. 옆방에서 지훈과 서영의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순자는 귀를 기울였다. 어머니가 눈치챈 것 같아. 서영의 목소리였다. 떨리고 있었다. 조금만 더 참자. 지금은 말할 수 없어. 지훈의 대답이었다. 순자는 숨을 죽였다. 두 사람은 무언가를 감추고 있었다. 그것도 순자에게 절대 말할 수 없는 무언가를. 순자는 이불을 움켜쥐었다. 분노와 슬픔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자신의 아들이 그리고 며느리가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순자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다. 이 집에는 비밀이 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순자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일찍 일어났다. 잠을 설쳐서 눈두덩이 무겁고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가만히 누워 있을 수 없었다. 부엌으로 나가자. 이미 서영이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다. 도마 위에서 칼질하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다. 일찍 일어났네. 순자가 말을 걸었다. 서영은 고개를 돌려 순자를 보고는 재빨리 시선을 돌렸다. 네, 어머니 앉아 계세요. 곧 준비 끝나요. 순자는 식탁에 앉아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어제와 똑같은 모습이었다. 정확하고 조심스럽고 거리를 두는 순자는
주먹을 쥐었다가 폈다. 어젯밤 들었던 대화가 귓가에 맴돌았다. 조금만 더 참자. 지금은 말할 수 없어. 대체 무엇을 참는다는 건가? 무엇을 말할 수 없다는 건가? 순자는 답답함에 가슴이 막혔다. 아침 식사는 조용했다. 지우는 출근 준비로 바빴고 서영은 말없이 반찬을 더 가져다 주었다. 순자는 밥을 먹으면서도 입맛이 없었다. 지훈이 가방을 메고 나가려 할 때 순자가 불렀다. 지훈아. 잠깐 지훈이 돌아섰다. 네, 엄마. 요즘 정말 괜찮은 거지? 아픈 데 없고? 지훈의 표정이 굳어졌다. 순자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지훈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엄마, 정말 괜찮아요. 왜 자꾸 물어보세요? 그냥 내가 요즘 피곤해 보여서, 일이 좀 바빠서. 그래요, 걱정 마세요. 지훈은 서둘러 현관문을 나갔다. 순자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한숨을 쉬었다. 아들도 뭔가를 숨기고 있었다. 분명했다. 서영이 그릇을 치우기 시작했다.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며느리를 불렀다. 서영아, 네, 어머니 추석이 2주 남았잖아. 준비 같이 하면 어때? 전도 부치고 송편도 만들고. 순자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서영의 표정은 즉시 굳어졌다.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내려놓고 앞치마를 만지작거렸다. 그게 어머니 같이 하면 재미있잖아. 예전에 우리 시어머니랑 명절 준비할 때 그랬거든. 같이 하면서 이야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서영은 입술을 깨물었다. 대답하지 않았다. 순자는 기다렸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죄송해요. 어머니, 저 요즘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서요. 어디 아파?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하고. 오래 서 있기가 힘들어서요. 거짓말이었다. 순자는 확신했다. 서영의 얼굴은 건강해 보였고 집안일을 하는 모습도 멀쩡했다. 단지 순자와 함께 있기 싫은 것뿐이었다. 그럼 앉아서 할 수 있는 것만 해도 돼. 송편 빚는다든지 나물 다듬는다든지 어머니께서 편하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서툴러서 오히려 방해만 될 것 같아요. 또 거절이었다. 순자는 화가 치밀었지만 참았다. 그래, 알았어. 서영은 안도한 듯 재빨리 설거지를 시작했다. 물소리가 요란하게 부엌을 채웠다.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을 하늘은 높고 맑았지만 마음속은 어두웠다. 며칠 후 순자는 다시 시도했다. 이번에는 더 간단한 제안으로 서영아, 오늘 마트 같이 갈래? 추석 장 보러 가려고. 서영은 청소기를 들고 있다가 멈췄다. 또 그 표정이었다. 당황과 거부가 뒤섞인 표정. 오늘은 제가 집에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택배도 올 거고 정리할 것도 있고. 택배는 오후에 오잖아. 아침에 다녀오면 되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요. 그리고 저 요즘 사람 많은 데 가면 좀 힘들어서요. 순자는 눈살을 찌푸렸다. 사람 많은 데가 힘들어? 왜? 그냥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서요. 어머니 혼자 다녀오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따로 사올게요. 순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소용없다는 걸 알았다. 서영은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순자와 함께 있는 시간을 피할 것이었다. 마트에 혼자 간 순자는 카트를 밀며 계속 생각했다. 서영의 회피는 단순히 성격 문제가 아니었다. 뭔가 이유가 있었다. 순자와 가까워지면 안 되는 이유. 순자가 알아서는 안 되는 무언가.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는 문득 며느리의 친정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결혼할 때
부모님이 안 계신다는 말만 들었을 뿐 그 외의 가족이나 배경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다. 지훈도 그에 대해 자세히 말한 적이 없었다. 집에 도착하자 서영이 현관에 나와 짐을 받았다. 제가 할게요. 어머니 괜찮아. 순자는 짐을 들고 부엌으로 갔다. 서영이 뒤따라와 장바구니 물건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순자는 곁눈질로 며느리를 살폈다. 서영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무언가에 몹시 불안해하는 것 같았다. 서영아, 너 친정 쪽에는 연락하고 지내? 갑작스러운 질문에 서영의 손이 멈췄다. 냉장고 문을 열고 있던 손이 공중에서 굳었다. 친정이요? 응, 부모님은 안 계시지만 친척이나 가까운 사람들 있잖아. 없어요. 대답이 너무 빨랐다. 순자는 서영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무도 없어? 정말? 내 어릴 때부터 혼자였어요. 서영은 냉장고에 재료를 넣으며 대화를 끝내려 했다. 하지만 순자는 멈추지 않았다. 그럼 외로웠겠네. 지훈이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지냈어? 혼자 일하면서 지냈어요. 무슨 일? 서영의 손이 또 떨렸다. 순자는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다. 여러 가지 일이요. 말씀드릴 만한 건 없어요. 나는 궁금한데 내 며느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서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냉장고 문을 닫고 부엌을 빠져나가려 했다. 순자가 팔을 잡았다. 서영아,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서영은 순자의 손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고통이 어려 있었다. 어머니, 제발 그냥 놔주세요. 뭘 놔줘? 나는 그냥 내가 궁금한 건데. 궁금해하지 마세요. 제발. 서영은 순자의 손을 떼어내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다. 순자는 부엌에 혼자 남아 텅 빈 공간을 바라보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며느리는 도대체 무엇을 감추고 있는 걸까? 그리고 왜 그렇게까지 순자를 밀어내는 걸까? 저녁이 되어 지훈이 돌아왔을 때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다. 지훈은 눈치를 채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서영도 침묵했다. 저녁 식사는 그 어느 때보다 조용했다. 숟가락 소리만이 식탁 위를 맴돌았다. 지훈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난처해했지만 감히 물어보지 못했다. 밤이 되어 순자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옆방에서 지훈과 서영의 대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가 계속 물어보셔. 나 견딜 수 없어. 서영의 목소리였다. 울먹이고 있었다. 조금만 더 참아. 아직은 안 돼. 언제까지? 나 더 이상 못 버텨. 거짓말하는 게 너무 힘들어. 순자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그 이상의 대화는 들리지 않았다. 두 사람은 속삭이듯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다. 순자는 이불을 덮어쓰고 눈을 감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며느리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것도 순자에게만. 그리고 지훈은 그 거짓말을 알고 있다. 둘은 공모하고 있었다. 순자를 속이기 위해. 일주일이 지났다. 순자는 참을 수 없었다. 며느리의 회피는 계속되었고 거리는 더 벌어졌다. 대화는 최소한으로 줄었고 서영은 순자와 눈도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 순자는 이 상황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다. 추석 일주일 전 저녁 식사 후 지훈이 서재로 들어간 뒤 순자는 거실에서 서영을 불렀다. 서영아, 앉자. 서영은 설거지를 하다 말고 몸을 굳혔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순자를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어머니, 앉으라니까.
순자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서영은 어쩔 수 없다는 듯 앞치마를 벗고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순자는 그 맞은편에 앉아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물어볼 게 있어. 서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시선을 바닥에 고정했다. 너 나한테 왜 이렇게 거리를 두는 거니? 침묵이 흘렀다 길고 무거운 침묵. 서영의 입술이 떨렸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다. 대답해. 거리를 둔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나도 알아. 내가 나를 피한다는 거. 같이 뭘 하자고 하면 항상 핑계대고 피하잖아. 대화도 안 하려고 하고 나랑 가까워지는 걸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어. 서영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어깨가 떨렸다. 내가 잘못한 게 있니? 내가 불편한 게 있으면 말을 해줘야 고칠 수 있지. 아니에요. 어머니 잘못 없으세요. 그럼 왜 이러는 거야? 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서영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다. 죄송해요. 사과를 원하는 게 아니야. 이유를 알고 싶은 거야. 대체 왜 나를 이렇게 피하는 거냐고. 말해. 뭘 숨기고 있는 거야? 서영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하지만 입은 열지 않았다. 순자는 소파에서 일어나 서영 앞으로 다가갔다. 너 지훈이랑 뭘 숨기고 있지? 나만 모르게 나만 빼고. 서영이 고개를 들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순자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일주일 전에 들었어. 너희 둘이 밤에 이야기하는 거. 지금은 말할 수 없다고. 조금만 더 참자고. 대체 뭘 참는 거야? 뭘 말 못하는 거야? 서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건 그때 서재문이 벌컥 열렸다. 지훈이 급히 나왔다. 엄마. 무슨 일이야? 왜 소리를 질러? 지훈아, 너도 여기 앉아. 엄마 앉으라고. 순자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지훈은 어쩔 수 없다는 듯 소파에 앉았다. 순자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너희 둘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지훈과 서영이 눈빛을 교환했다. 그 짧은 순간의 교감을 순자는 놓치지 않았다. 봤지? 지금 그거 너희 둘만 아는 뭔가가 있어. 나만 모르는 거. 엄마,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설명해봐. 왜 서영이는 날 피하는 거야? 왜 너는 병원 갔다 온 걸 숨기는 거야? 왜 둘이 밤마다 몰래 이야기하는 거야? 지훈의 얼굴이 굳었다. 서영은 고개를 떨구고 울기 시작했다. 순자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말해. 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냐고. 엄마, 진정해요. 우리가 진정하라고. 내가 어떻게 진정해? 내 가족이 나를 속이고 있는데.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참았다. 지훈은 난처한 표정으로 서영을 바라보았다. 서영은 계속 울고만 있었다. 서영아, 내가 말해. 대체 뭐야? 뭘 숨기고 있는 거야? 서영은 고개를 들어 순자를 바라보았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 떨리는 입술,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하지만 아직은 말씀드릴 수 없어요. 순자는 뒤로 휘청거렸다. 지훈이 일어나 순자를 부축했다. 엄마, 손 치워. 순자는 지훈의 손을 뿌리쳤다.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차갑게 말했다. 좋아, 알았어. 너희끼리 잘해. 나는 모르는 게 나은가 봐. 엄마, 그게 아니라 됐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순자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침대에 쓰러지며 순자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억눌렀던 슬픔과 분노와 배신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복도 너머에서 지훈과 서영이 다급한 대화 소리가 들렸다. 어떻게? 어머니가 완전히 오해하셨어.
지금 말할 수 없잖아. 아직 확실하지도 않은데. 하지만 이대로는 안 돼.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 하셔. 나도 알아 하지만 지훈아, 나 정말 어떡해. 나 너무 힘들어. 서영이 울음을 터뜨렸다. 지훈이 아내를 달래는 소리가 들렸다. 순자는 귀를 막았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이 가족에는 균열이 생겼다. 그리고 그 균열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었다. 순자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어둠 속에 몸을 숨겼다. 외로움과 절망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날 이후 사흘 동안 집안은 얼어붙었다. 순자는 서영과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서영은 순자가 있는 공간을 피해 다녔다. 지우는 그 사이에서 눈치만 보며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식사 시간은 고문 같았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이 정막을 깼다. 추석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토요일 아침이었다. 순자는 일찍 일어나 거실을 청소하고 있었다. 지훈이 방에서 나왔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다. 엄마, 안녕하세요. 지훈의 인사에 순자는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지훈은 부엌으로 향했다. 순자는 청소기를 밀다가 아들의 뒷모습을 보고 멈칫했다. 걸음걸이가 어딘가 불안정했다. 벽을 짚으며 걷는 것 같았다. 지훈아, 괜찮아? 순자가 물었다. 지훈은 돌아서며 억지로 웃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좀 어지러워서요. 어지러워? 어디 아파? 아니에요. 잠을 잘못 잤나 봐요. 지훈은 식탁 의자에 앉았다. 서영이 부엌에서 나와 물컵을 가져다 주었다. 지훈은 물을 마시며 이마를 짚었다. 순자는 청소기를 끄고 다가갔다. 얼굴이 창백한데? 어제 술 마셨어? 아니요, 안 마셨어요. 정말 괜찮아요. 엄마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지훈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물컵을 놓는 손길이 불안정했다. 서영이 지훈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여보, 병원 갈까?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쉬면 나을 거야. 지훈은 일어서려 했다. 하지만 한 발짝도 떼기 전에 몸이 휘청거렸다. 서영이 황급히 지훈을 붙잡았다. 여보. 순자도 달려갔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 지훈의 몸이 힘없이 무너졌다. 서영이 몸으로 지훈을 받쳤지만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함께 바닥에 주저앉았다. 지훈아. 순자가 소리쳤다. 지훈은 의식이 있었지만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다. 서영이 지훈의 얼굴을 두드리며 다급하게 말했다. 여보, 눈 떠. 괜찮아? 대답해봐. 응, 괜찮아. 잠깐 어지러워서. 지훈의 목소리는 약했다. 순자는 급히 휴대폰을 꺼냈다. 119 불러야 해.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모시고 갈게요. 119 부르면 시간 더 걸려요. 서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그녀는 지훈을 일으키며 말했다. 여보, 일어날 수 있어? 차까지만 가자. 응할게. 지훈은 서영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섰다. 순자도 반대편에서 아들을 붙잡았다. 셋은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나갔다. 주차장까지 가는 짧은 거리가 마라톤처럼 길게 느껴졌다. 차 안에서 지훈은 뒷좌석에 누웠다. 서영이 운전석에 앉았고 순자는 뒤에서 아들의 손을 잡았다. 서영은 차를 급하게 몰았지만 놀랍게도 운전은 능숙했다. 신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빠른 길을 찾아 움직였다. 마치 이런 상황에 익숙한 것처럼. 서영아, 어느 병원 가는 거야? 대학병원이요. 거기는 왜? 가까운 병원도 많은데. 서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핸들을 꽉 쥔 채 앞만 보았다. 순자는 며느리의 옆 얼굴을 바라보았다. 창백하고 긴장된 얼굴 하지만 당황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무언가를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침착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서영은 지훈을 휠체어에 앉히고 접수대로 향했다. 순자는 뒤따라갔다. 서영이 직원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이지훈, 83년생이요. 갑자기 어지러움 호소하다가 쓰러졌어요. 기존 기록 있을 거예요. 기존 기록? 순자는 그 말에 귀를 의심했다. 기존 기록이 있다고? 지훈이 이 병원에 온 적이 있다는 뜻인가? 접수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 확인됐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서영은 휠체어를 밀고 대기실로 갔다. 순자는 멍하니 그 뒤를 따랐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지훈은 이 병원을 다닌 적이 있었다. 그것도 기록이 남을 만큼. 그런데 순자는 몰랐다. 의사가 나와 지훈을 진료실로 데려갔다. 서영이 함께 들어가려 하자 순자도 따라 들어갔다. 의사는 지훈의 상태를 확인하며 물었다. 최근에 피로가 많이 쌓였나요? 네, 일이 좀 많았어요. 식사는 규칙적으로 하셨어요? 그건 좀 불규칙했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를 보았다. 그러더니 서영을 바라보며 말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생활 패턴 관리 잘 지키셨어야죠. 서영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제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순자는 그 대화를 들으며 온몸이 굳어갔다. 지난번 의사와 서영이 이미 아는 사이라는 뜻인가? 지훈의 상태에 대해 이미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는 건가? 의사는 몇 가지 검사를 지시했다. 지훈은 검사실로 옮겨졌고 서영과 순자는 복도에서 기다렸다. 둘은 나란히 앉아 있었지만 말은 없었다. 순자는 옆에 앉은 며느리를 곁눈질로 살폈다. 서영의 손은 무릎 위에서 꽉 쥐어져 있었다.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얼굴은 차분했다. 마치 이런 일에 익숙한 사람처럼. 1시간 후 검사 결과가 나왔다. 의사는 둘을 진료실로 불렀다. 지훈은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다. 큰 문제는 아닙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증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생활 패턴을 잘 관리하셔야 해요. 규칙적인 식사,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재발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영이 대답했다. 의사는 서영을 바라보며 말했다. 보호자분이 잘 챙겨주셔야 해요. 환자 본인은 자각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네, 신경 쓰겠습니다. 순자는 그 대화를 들으며 이상함을 느꼈다. 의사는 서영에게만 말하고 있었다. 마치 순자는 없는 사람처럼. 그리고 서영은 의사의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전문 용어도 지시사항도 모두 입원은 안 해도 되나요? 순자가 물었다. 의사는 그제야 순자를 보며 대답했다. 일단은 괜찮습니다. 하루 이틀 지켜보시고 증상이 반복되면 다시 오세요. 지훈은 링거를 다 맞고 퇴원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순자는 조용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머릿속은 복잡했다. 오늘 본 것들이 계속 재생되었다. 서영의 능숙한 대응, 의사와의 익숙한 대화, 기존 기록이라는 말. 집에 도착하자 서영은 지훈을 방으로 데려가 눕혔다. 순자는 거실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서영은 지훈의 이불을 덮어주고 물을 가져다 주고 약을 챙겼다. 모든 동작이 정확했다. 간병인처럼 저녁이 되었지만 순자는 식욕이 없었다. 서영이 죽을 끓여 지훈에게 먹이고 있을 때 순자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앉아 오늘 하루를 정리했다. 지훈은 아팠다.
그것도 이미 오래전부터 서영은 알고 있었다. 병원에도 함께 다녔고 의사와도 이미 상담을 했다. 생활 패턴 관리를 지시받았고 지켜야 할 것들이 있었다. 그런데 순자는 몰랐다. 아무것도 몰랐다. 순자는 주먹을 쥐었다. 분노가 치밀었다. 왜 아무도 말하지 않았을까? 왜 자신만 빼놓고 모든 것을 진행했을까? 자신은 지훈의 어머니인데, 이 집에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인데,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을까? 밤이 깊어졌다. 순자는 방문을 살짝 열고 복도를 내다보았다. 지훈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서영이 지훈을 돌보고 있는 모습이 문틈으로 보였다. 며느리는 지훈의 이마에 손을 대고 체온을 확인하고 있었다. 조심스럽고 세심한 손길. 순자는 문을 닫았다.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가슴속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자리 잡았다. 의심과 분노와 슬픔이 뒤엉킨 덩어리. 자신은 이 가족에서 외톨이였다. 아들과 며느리는 함께 무언가를 감추고 있었고 순자는 그 바깥에 있었다. 순자는 이불을 움켜쥐었다. 눈물이 흘렀다. 지훈이 쓰러진 지 이틀이 지났다. 지훈은 회사에 병가를 내고 집에서 쉬고 있었다. 서영은 지훈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식사를 챙기고 약을 먹이고 상태를 확인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다. 추석 이틀 전 순자는 명절 준비를 시작했다. 혼자서 서영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고 서영도 나서지 않았다. 둘 사이의 벽은 더욱 높아졌다. 오전에 순자는 부엌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었다. 서영은 지훈의 방에 있었다. 순자는 시금치를 씻으며 생각에 잠겼다. 병원에서 본 것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서영의 태도, 의사와의 대화, 기존 기록 모든 것이 수상했다. 순자는 손을 닦고 거실로 나왔다. 지훈의 방문이 열려 있었다. 서영이 지훈과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순자는 발소리를 죽이고 가까이 다가갔다. 어머니가 눈치챈 것 같아. 병원에서 다 보셨어? 서영의 목소리였다. 괜찮아. 아직 확실하게 아시는 건 아니잖아. 지훈이 대답했다. 하지만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까? 나 정말 힘들어. 조금만 더 추석 지나고 나서 말할게. 지금은 안 돼. 순자는 숨을 죽였다. 추석 지나고 말한다고? 대체 무엇을? 순자는 주먹을 쥐고 자리를 떠났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점심때가 되어 순자는 간단한 식사를 준비했다. 서영이 나와 지훈이 식사를 가져가려 했다. 순자는 서영을 불렀다. 서영아, 네, 어머니 지훈이 상태는 어때? 많이 좋아졌어요. 걱정 마세요. 병원에 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서영의 표정이 굳었다. 아니요, 집에서 쉬면 괜찮을 거예요. 의사가 생활 패턴 관리하라고 했잖아. 그게 뭔데? 서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쟁반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순자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여전히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오후가 되어 서영이 장을 보러 나갔다. 지훈은 방에서 자고 있었다. 순자는 혼자 집에 남았다. 순자는 거실을 청소하다가 문득 멈췄다. 서영의 방 거기에 뭔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순자는 복도를 따라 서영과 지훈의 방 앞에 섰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순자는 안을 들여다보았다. 지훈은 침대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갔다. 방은 깔끔했다. 서영의 성격답게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었다. 순자는 책상으로 다가갔다. 서랍을 열었다.
문구류, 영수증, 잡다한 물건들. 특별한 것은 없었다. 순자는 다음 서랍을 열었다. 그때 눈에 띈 것이 있었다. 하얀 봉투 두툼했다. 순자는 주위를 살피고 봉투를 꺼냈다. 봉투 겉면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다. 순자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서류들이 들어 있었다. 순자는 첫 장을 꺼내 읽기 시작했다. 대학병원 상담 기록. 날짜는 6개월 전이었다. 순자의 손이 떨렸다. 계속 읽어 내려갔다. 환자 이지훈, 보호자 최서영. 증상 주기적 어지러움,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소견, 생활 패턴 개선 필요, 정기적 관찰 요망. 순자는 다음 장을 넘겼다. 더 많은 상담 기록이 있었다. 3개월 전, 2개월 전, 1달 전 모두 같은 병원이었다. 그리고 매번 보호자는 서영이었다. 순자는 다른 서류도 확인했다. 검사 결과지, 처방전, 생활관리 지침서 모든 것이 서영 앞으로 되어 있었다. 지훈의 건강 상태를 관리하는 모든 문서가 서영에게 전달되고 있었다. 순자는 손을 떨며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6개월 지훈은 6개월 전부터 병원을 다녔다. 그리고 서영은 그 모든 과정을 함께했다. 순자만 몰랐다. 6개월 동안 아무도 순자에게 말하지 않았다. 순자는 봉투를 원래 자리에 놓고 서랍을 닫았다. 방을 나와 자신의 방으로 갔다. 침대에 앉았다. 손이 계속 떨렸다. 가슴이 답답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왜 아무도 말하지 않았을까? 순자는 지훈의 어머니였다. 아들이 아프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람이었다. 그런데 6개월 동안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 서영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지훈도 며느리에게만 의지하고 있었다. 순자는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다. 순자는 이불을 끌어안았다. 눈물이 쏟아졌다. 배신감이 가슴을 찢었다. 자신의 가족이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다. 서영이 돌아온 것이었다. 순자는 재빨리 눈물을 닦았다. 거울을 보며 얼굴을 정리했다. 아무것도 본 척하지 말아야 했다. 아직은. 순자는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다. 서영은 장바구니를 들고 부엌으로 향하고 있었다. 다녀왔어요. 어머니. 순자는 짧게 대답하고 소파에 앉았다. 서영은 장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순자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 등 너머에 숨겨진 비밀들. 순자가 모르는 모든 것들. 서영아, 내 어머니. 지훈이 오래 아팠어? 서영의 손이 멈췄다. 냉장고 문을 열고 있던 손이 공중에서 굳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순자를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당황이 가득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궁금해서. 병원에서 의사가 지난번 이야기했잖아. 지난번이 언제야? 서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입술을 깨물었다. 얼마 안 됐어요. 얼마? 1~2달. 거짓말이었다. 순자는 알고 있었다. 6개월이었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서영은 다시 장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다. 저녁이 되어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았다. 지훈은 많이 회복된 모습이었다. 하지만 순자는 아들을 보며 다른 것을 생각했다. 이 아들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 6개월 동안 병을 숨기고 있었다는 것. 지훈아, 네, 엄마. 너 어디 아픈 데 없지? 지훈은 순자를 바라보았다. 서영이 긴장한 표정으로 지훈을 쳐다보았다. 없어요. 엄마 왜요? 그냥 요즘 너무 피곤해 보여서. 일 때문에 그래요. 걱정 마세요.
또 거짓말. 순자는 숟가락을 놓았다. 식욕이 사라졌다. 지훈과 서영은 조용히 식사를 계속했다. 순자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자신의 가족하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들 같았다. 밤이 되었다. 순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오늘 본 서류들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상담 기록, 검사 결과, 처방 전 모든 것이 증거였다. 지훈은 아팠고 서영은 알고 있었고 순자는 배제되어 있었다. 순자는 주먹을 쥐었다. 분노가 끓어올랐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다. 지훈이 정말 아픈 건가? 얼마나 심각한 건가? 왜 아무도 말하지 않는 건가? 순자는 이불을 뒤집어 썼다. 잠들 수 없었다. 머릿속은 복잡했고 가슴은 답답했다. 이 집의 비밀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다. 추석 당일 아침 집안은 조용했다. 순자는 새벽부터 일어나 명절 음식을 준비했다. 혼자서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탕국을 끓였다. 서영은 지훈을 돌보느라 부엌에 나오지 않았다. 차례상을 준비할 때쯤 되어서야 지훈과 서영이 거실로 나왔다. 지훈의 얼굴색은 많이 좋아져 있었다 하지만 순자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훈이 다가왔지만 순자는 손을 저었다 댔어. 내가 할 건 없어. 쉬어 하지만 쉬라니까. 순자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지훈은 난처한 표정으로 물러섰다. 서영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혼자 할 수 있어. 하지만 너무 많은데요. 됐다고 했잖아. 순자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서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물러섰다. 순자는 혼자서 상을 차렸다. 지훈과 서영은 거실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차례를 지내는 동안에도 분위기는 어색했다. 절을 하고 술을 올리고 음식을 나누는 모든 과정이 기계적이었다. 가족의 온기는 없었다. 순자는 의식을 치르며 계속 생각했다. 이 가족은 이미 깨져버린 건가? 식사 시간이 되었다.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았다. 순자가 준비한 음식들이 상 위에 가득했다 하지만 아무도 먼저 젓가락을 들지 않았다. 먹어. 순자가 말했다. 지훈과 서영이 조심스럽게 식사를 시작했다. 순자는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서영은 지훈의 반찬을 계속 챙겼다. 이건 먹어라, 저건 먹어라. 마치 환자를 돌보듯이. 서영아, 네 어머니. 지훈이 아기야? 서영은 젓가락을 든 채 멈췄다. 무슨 말씀이세요? 계속 반찬 챙겨주고 이것저것 권하고. 지훈이가 알아서 먹을 수 있어. 죄송해요. 서영은 고개를 숙였다. 지훈이 끼어들었다. 엄마, 서영이가 챙겨주는 거잖아요. 왜 그러세요? 넌 조용히 해. 순자의 목소리는 냉랭했다. 지훈은 입을 다물었다. 식탁은 다시 침묵에 잠겼다. 식사 후 순자는 설거지를 시작했다. 서영이 다가와 말했다. 제가 할게요. 어머니. 됐어. 하지만 혼자 하겠다고. 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서영은 움찔하며 물러섰다. 순자는 그릇을 씻으며 눈물을 참았다. 화가 나서 눈물이 나는 건지 슬퍼서 눈물이 나는 건지 알 수 없었다. 오후가 되어 지훈이 다시 어지러움을 호소했다. 서영이 황급히 달려가 지훈을 부축했다. 방으로 데려가 눕히고 약을 챙기고 이마에 손을 대어 체온을 확인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문 밖에서 지켜보았다. 서영의 손길은 익숙했다. 정확하고 세심했다. 간호사처럼 아니, 오랫동안 환자를 돌본 사람처럼. 순자는 주먹을 쥐었다. 저 며느리는 대체 얼마나 오래 지훈을 돌봐온 건가? 여보, 괜찮아? 서영의 목소리는 떨렸다. 응,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누워있어. 내가 옆에 있을게. 서영은 지훈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순자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다.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며느리가 있었다. 아들을 돌보는 것은 어머니의 몫이어야 했다. 그런데 순자는 문 밖에 서 있었고 서영이 지훈 곁에 있었다. 순자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침대에 앉아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떨어졌다. 억울하고 화나고 슬펐다. 자신의 아들인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저녁이 되어 지훈의 상태는 안정되었다. 세 사람은 다시 식탁에 앉았다. 순자가 준비한 저녁 식사하지만 아무도 식욕이 없어 보였다. 엄마 지훈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왜? 오늘 고마워요. 음식 준비하시느라 힘드셨죠? 별말을 당연한 거지. 그래도 감사해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밥을 먹었다. 서영은 여전히 지훈이 반찬을 챙겼다 조심스럽게 눈치를 보면서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젓가락을 놓았다. 서영아, 지훈이 언제부터 아팠어? 갑작스러운 질문에 식탁이 얼어붙었다. 서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지훈이 끼어들려 했지만 순자가 손을 들어 막았다. 너는 말하지 마. 서영이한테 물어보는 거야. 서영은 입술을 깨물었다. 대답하지 못했다. 언제부터야? 한 달? 두 달? 아니면 더 오래? 어머니, 대답해.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영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사과를 원하는 게 아니야. 대답을 원해. 언제부터였냐고. 서영은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입을 열지 않았다. 지훈이 일어섰다. 엄마, 그만해요. 서영이 잘못 없어요. 앉아. 순자가 소리쳤다. 지훈은 그 자리에 멈췄다. 순자는 서영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너 6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지? 서영의 눈이 커졌다. 순자는 냉소를 지었다. 놀랐어? 내가 알고 있다는 거? 나도 다 봤어. 내 방 서랍에 있던 서류들, 상담 기록, 검사 결과, 처방전 다 봤어. 서영은 얼굴을 가렸다. 어깨가 떨렸다. 지훈이 순자를 바라보았다. 엄마, 서영이 방을 뒤지신 거예요? 뒤진 게 아니야. 우연히 본 거지. 그래도 그건 너희가 6개월 동안 나를 속인 것보다는 낫지 않아? 지훈은 할 말을 잃었다. 순자는 서영을 바라보았다. 왜 말 안 했어? 왜 나만 빼놓고 다 알고 있었어? 서영은 대답하지 못했다. 계속 울기만 했다.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알았어. 너희끼리 잘해. 나는 필요 없나 봐, 엄마. 지훈이 불렀지만 순자는 돌아보지 않았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침대에 쓰러져 베개를 끌어안았다. 복도 너머에서 지훈과 서영의 대화 소리가 들렸다. 서영이 울며 말했다. 나 못하겠어. 어머니한테 어떻게 설명해. 나 정말 힘들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어머니한테 말할게. 언제 말할 건데? 계속 미루기만 하잖아. 추석 끝나고 약속할게. 순자는 이불을 뒤집어 썼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가족은 이미 망가졌다. 신뢰는 깨졌다. 순자는 눈을 감았다. 길고 긴 명절 밤이 지나갔다. 추석 다음 날 아침, 집안은 여전히 냉랭했다. 순자는 새벽부터 일어나 남은 음식을 정리했다. 서영은 나오지 않았고 지훈도 방에 있었다. 순자는 혼자 부엌에서 일했다. 점심 무렵 지훈이 거실로 나왔다. 얼굴색이 어제보다 나빠 보였다. 엄마, 어제는 죄송해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설거지를 계속했다. 지훈이 다가왔다.
엄마, 제 말 좀 들어주세요. 할 말 없어, 엄마, 제발 오해해요. 순자는 수세미를 던지듯 놓고 지훈을 돌아보았다. 오해? 뭐가 오해야? 내가 6개월 동안 병원 다닌 게 오해야? 서영이가 다 알고 있었던 게 오해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지훈은 입을 다물었다. 순자는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다. 나한테 말할 수 없는 거면 하지 마. 어차피 나는 이 집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니까.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사실이잖아. 너희 둘만 있으면 되지. 나는 방해만 되니까. 지우는 고개를 숙였다. 순자는 그릇을 씻으며 눈물을 참았다. 오후가 되어 지훈이 다시 쓰러졌다. 거실에서 걷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서영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다. 여보. 순자도 달려갔다. 지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헐떡였다. 얼굴은 새하얗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흘렀다. 119 불러요. 서영이 소리쳤다. 순자는 재빨리 전화를 걸었다. 구급차가 오는 동안 서영은 지훈을 안고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지훈의 뺨을 두드렸다. 여보, 눈 떠. 괜찮아. 곧 병원 가. 지훈은 의식은 있었지만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 순자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구급차가 도착했다. 응급구조사들이 지훈을 들것에 옮겼다. 서영이 함께 탔고 순자도 급히 따라 탔다. 병원 응급실 의사들이 지훈을 진료했다. 1시간 후 의사가 나와 말했다. 일단 안정은 됐습니다. 하지만 입원이 필요합니다. 무슨 문제예요? 순자가 물었다. 의사는 서영을 바라보며 말했다. 생활 관리를 잘 못하신 것 같네요. 스트레스 관리, 식이요법, 수면 패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시면 이렇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서영은 고개를 숙였다. 의사는 계속 말했다. 보호자분이 더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환자 혼자서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순자는 그 말을 듣고 폭발했다. 보호자요? 제가 보호자예요. 저 사람 어머니라고요. 의사는 놀란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보았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네요. 그동안 상담하신 건 며느리였나 봐요. 어머니인 저는 배제하고 어머니 진정하세요. 서영이 말했지만 순자는 멈추지 않았다. 진정해? 내가 어떻게 진정해? 6개월 동안 내 아들이 아픈 걸 나만 모르고 있었는데 복도의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다. 서영이 순자의 팔을 잡았다. 어머니, 여기서는 안 돼요. 밖에 나가서 이야기해요. 손 치워. 순자는 서영의 손을 뿌리쳤다. 서영은 비틀거렸다. 순자는 서영을 노려보았다. 너 대체 뭘 알고 있었던 거야? 왜 나만 빼고 다 아는 거야? 어머니, 말해. 지금 당장. 서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이가 부탁했어요. 뭐? 지훈이가 어머님께 걱정 끼치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저한테만 말하고 저보고 관리하라고 했어요. 순자는 몸이 휘청거렸다. 복도 벽에 기대며 물었다. 그게 정말이야? 내 지훈이가 어머님 걱정하실까봐 숨기라고 했어요. 저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훈이가 막았어요. 순자는 무릎에 힘이 풀렸다. 바닥에 주저앉았다. 서영이 다가와 순자를 부축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내 아들이 나한테 그랬다고? 지훈이는 어머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걱정 끼치기 싫었던 거예요. 순자는 얼굴을 가렸다. 눈물이 쏟아졌다. 서영도 함께 울었다. 복도에 두 사람이 울음소리만 울려 퍼졌다. 병원 옥상 순자와 서영은
나란히 벤치에 앉아 있었다. 두 사람 모두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서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 처음부터 말씀드릴게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영은 깊은 숨을 쉬고 말을 이었다. 지훈이가 처음 이상 증세를 느낀 건 작년 가을이었어요. 갑자기 어지럽고 피로가 심하게 쌓이고 처음엔 단순 과로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생활 습관 문제라고 했어요. 스트레스, 수면 부족, 불규칙한 식사. 그런 것들이 쌓여서 몸이 무너진 거라고. 서영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의사가 말했어요. 생활 패턴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누군가 옆에서 철저하게 관리해줘야 한다고. 그래서 내 지훈이가 저한테 부탁했어요. 어머님께는 말하지 말아달라고. 순자는 주먹을 쥐었다. 왜 나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했대? 서영은 순자를 바라보았다.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지훈이가 어머님이 충격 받으실까봐 무서웠대요. 어머님이 너무 걱정하실까봐. 그래서 자기가 혼자 해결하고 싶었대요. 혼자? 아니요, 저랑 함께요. 어머님께는 부담 드리지 않고 저랑 조용히 관리하면서 나으려고 했던 거예요.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그래서 넌 나한테 거리를 둔 거야?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까워지면 거짓말을 더 많이 해야 했어요. 어머님이 물어보시면 대답해야 하는데 그러면 또 거짓말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가까워지지 않으려고 내 차라리 거리를 두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미움받는 게 낫지 거짓말하는 것보다는. 순자는 서영을 바라보았다. 며느리의 얼굴에는 고통이 서려 있었다. 넌 힘들었겠구나. 어머니 혼자 다 짊어지고 거짓말하면서 미움받으면서. 서영은 울음을 터뜨렸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도 어머님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혼자 감당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순자는 서영을 끌어안았다. 처음으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를 안았다. 미안하다. 내 마음도 몰라주고 오해만 하고.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울고 안고 서로의 따뜻함을 느꼈다. 저녁이 되어 두 사람은 지훈의 병실로 돌아갔다. 지훈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두 사람이 들어오자 놀란 표정으로 일어나려 했다. 엄마, 서영아 가만히 누워 있어. 순자가 말했다. 지훈 옆에 앉아. 아들의 손을 잡았다. 지훈아, 네, 엄마 다 들었어. 서영이한테.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엄마, 저는 괜찮아. 이해해. 엄마, 내가 나를 걱정한 거지? 내가 충격 받을까봐?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흘렀다. 죄송해요. 엄마 걱정 끼쳐드리기 싫었어요. 순자는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바보야. 나는 내 엄마야. 걱정하는 게 당연한 거지. 하지만 앞으로는 숨기지 마. 뭐든지 나한테 말해. 알았지? 지훈은 울며 고개를 끄덕였다. 서영도 옆에서 함께 울었다. 순자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우리 이제부터 제대로 하자. 셋이서 함께. 알았지? 네, 어머니. 네. 엄마 병실에는 처음으로 따뜻한 공기가 흘렀다.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다. 지훈은 일주일간 입원했다. 그동안 순자와 서영은 교대로 병실을 지켰다. 처음으로 두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냈다. 대화도 나누고 식사도 함께하고 지훈을 돌보는 일도 나눴다. 사흘째 되는 날, 순자는 서영과 병원 카페테리아에 앉아 있었다. 서영이 커피를 가져왔다. 어머니, 드세요. 고마워. 순자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서영도 마주 앉아 자신의 커피를 들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순자가 물었다. 서영아, 너 혼자 얼마나 힘들었니? 서영은 고개를 들어 순자를 바라보았다. 힘들었어요. 정말 많이요. 말해봐. 다 들어줄게. 서영은 깊은 숨을 쉬었다.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지훈이 상태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 관리만 잘하면 될 것 같았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악화됐어요. 제가 아무리 신경 써도 지훈이는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러면서 몸이 계속 나빠졌어요.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병원에 갈 때마다 의사가 말했어요. 보호자가 더 신경 써야 한다고. 그럴 때마다 제 잘못 같았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저는 제대로 못 지켰잖아요. 지훈이를 건강하게 만들지 못했어요. 순자는 서영의 손을 잡았다. 너 혼자서 다 할 수 없는 거였어. 처음부터 나한테도 말했어야 했어. 어머님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정말로요. 하지만 지훈이가 너무 싫어했어요. 지훈이가? 내 지훈이는 어머님이 걱정하시는 게 제일 무서웠대요. 어머님이 밤에 잠 못 주무시고 혼자 소갈이 하시는 거. 순자는 가슴이 뭉클했다. 그래서 너한테만 말한 거구나. 네, 그리고 저보고 어머님과 거리를 두라고 했어요. 뭐? 서영은 고개를 숙였다. 지훈이가 말했어요. 어머님과 가까워지면 언젠가 들킬 거라고 그러면 어머님이 더 상처받으실 거라고. 순자는 눈물이 났다. 그래서 내가 날 피한 거야? 네, 죄송해요. 저도 어머님과 가까워지고 싶었어요. 진짜 가족처럼 지내고 싶었어요. 서영아, 하지만 가까워질수록 거짓말을 더 많이 해야 했어요. 그게 너무 괴로웠어요. 차라리 미움받는 게 나았어요. 순자는 서영을 끌어안았다. 미안하다. 내 마음도 모르고 오해만 했구나.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카페테리아의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저녁이 되어 병실로 돌아갔다. 지우는 좀 더 나아 보였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다. 엄마, 서영아 어디 갔다 와요? 카페테리아에서 이야기 좀 했어. 순자가 대답했다. 지우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이야기요? 너 이야기. 지훈의 얼굴이 굳었다. 엄마, 괜찮아. 다 이해했어. 순자는 지훈 옆에 앉았다. 지훈아, 너 나 걱정돼서 숨긴 거지?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 엄마가 알면 너무 걱정하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서영이한테만 말하고 서영이 보고 나랑 거리 두라고 한 거야? 지훈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죄송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너 바보야. 순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나는 내 엄마야. 걱정하는 게 당연한 거지. 내가 아프면 내가 제일 먼저 알아야 해. 하지만 엄마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았어요. 부담이 아니야. 그게 가족이야. 지우는 눈물을 흘렸다. 순자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앞으로는 뭐든지 나한테 말해.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알았지? 네, 엄마. 서영이 옆에서 말했다. 어머니, 저도 잘못했어요. 어머님께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어요. 너도 힘들었잖아. 괜찮아. 순자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이제부터는 우리 셋이 함께하자. 뭐든지 나누고 함께 해결하고. 네, 어머니. 병실에는 처음으로 웃음소리가 났다. 세 사람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지훈의 회사 이야기, 서영의 요리 이야기, 순자의 옛날 이야기. 평범하지만 따뜻한 시간이었다. 며칠 후 지훈은 퇴원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순자가 말했다. 지훈아, 회사 좀 쉬는 게 어때? 엄마, 그건 안 돼요.
프로젝트가 있어서. 프로젝트보다 내 건강이 먼저야. 서영도 거들었다. 여보, 어머니 말씀이 맞아. 일단 몸부터 회복해야지. 지우는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한 달만 쉴게요. 2달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 2달 제대로 쉬고 몸 회복하고 그 다음에 복직해. 지우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엄마 알겠어요. 집에 도착하자. 순자는 짐을 정리하며 말했다. 오늘부터 식단 관리 들어간다. 서영아, 나 좀 도와줘. 네, 어머니. 서영의 목소리는 밝았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는 목소리였다. 순자도 웃었다. 그리고 지훈이 운동도 시켜야 해. 매일 아침 산책. 엄마, 저 운동 싫어하는데요. 싫어도 해야지. 건강 회복하려면. 지훈은 투덜거렸지만 행복해 보였다. 세 사람은 거실에 모여 앉아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다. 식단표, 운동 계획, 수면 시간 관리 모든 것을 함께 의논했다. 밤이 되어 순자는 자신의 방에 누웠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순자는 미소 지었다.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된 느낌이었다. 오해는 풀렸고 거리는 좁혀졌고 마음은 통했다. 옆방에서 지훈과 서영의 대화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숨길 것이 없는 편안한 대화였다. 여보, 어머니 정말 좋으신 분이야. 그러게 내가 걱정했던 게 부끄러워. 이제부터 잘하자. 어머니께도 서로에게도. 응, 우리 셋이 함께. 순자는 눈을 감았다. 가슴이 따뜻했다. 이것이 진짜 가족이구나. 순자는 편안하게 잠들었다. 한 달이 흘렀다. 지훈의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졌다. 매일 아침 세 사람은 함께 산책을 나갔다.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도는 30분간의 산책. 처음에는 힘들어하던 지훈도 이제는 익숙해졌다. 엄마, 오늘 날씨 좋네요. 그러게 가을이 정말 예쁘다. 순자는 지훈과 서영 사이를 걸으며 행복했다. 며느리와 나란히 걷는 것도 아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모두 자연스러웠다. 어머니, 오늘 점심에 뭐 드시고 싶으세요? 서영이 물었다. 지훈이가 좋아하는 걸로 하자. 저는 엄마가 해주시는 거 다 좋아요. 그럼 우리 같이 만들까? 셋이서. 좋아요. 집으로 돌아와 세 사람은 부엌에 모였다. 순자가 재료를 손질하고 서영이 요리를 하고 지훈이 설거지를 담당했다. 부엌은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여보, 그거 너무 많이 넣었어. 엄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난 괜찮은데? 서영이가 하는 대로 해. 어머니, 정말이요? 응, 넌 요리 잘하잖아. 서영은 환하게 웃었다. 순자는 며느리의 그 웃음이 좋았다. 진심으로 행복해하는 얼굴. 식사 시간. 세 사람은 둘러앉아 밥을 먹었다. 이제는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지훈아, 다음 주에 병원 검진 있지? 네, 엄마. 이번엔 나도 같이 갈게. 의사 선생님 말씀 직접 듣고 싶어. 좋아요. 같이 가요. 서영도 고개를 끄덕였다. 셋이 함께 가요, 어머니. 그래, 우리 셋이서. 오후에 순자는 서영과 거실에서 차를 마셨다. 지우는 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서영아, 네, 어머니. 너 행복해? 서영은 순자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어머님과 편하게 지낼 수 있어서요. 나도 행복해. 너랑 가까워질 수 있어서. 어머니, 처음에는 널 오해했어. 미안해.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순자는 서영의 손을 잡았다.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야, 알지? 네, 어머니 감사해요. 두 사람은 미소를 나눴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비쳤다. 저녁이 되어 지훈이 말했다.
엄마, 서영아 다음 달에 여행 갈까요? 여행? 네, 우리 셋이서 조용한 곳으로.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지, 어디로 갈래? 바다는 어때요? 가을 바다 보면서 쉬면 좋을 것 같아요. 서영도 찬성했다. 저도 좋아요. 어머니와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요. 그럼 결정. 다음 달에 바다 간다. 세 사람은 여행 계획을 세우며 즐거워했다. 어디로 갈지, 뭘 먹을지, 무엇을 할지 모든 것을 함께 의논했다. 밤이 되어 순자는 방에 누웠다. 오늘 하루도 행복했다. 아들도 며느리도 모두 곁에 있었다. 진실을 나누고 마음을 열고 서로를 이해했다. 순자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 피로 이어진 관계? 아니다. 진실로 이어진 관계다. 서로를 믿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짜 가족이다. 순자는 미소 지으며 잠들었다. 꿈속에서도 행복했다.